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의 국민 항쟁, 이걸 일러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민주파리들 민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런 구실을 빌미 삼아 가지고 달력에다가 무슨 민주화 기념일 같은 걸 만드는 걸 굉장히 즐기죠. 우리나라 이 달력을 한번 넘겨보면요. 무슨 민주 기념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야말로 민주 자체가 대한민국의 성역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민주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까? 본질적인 개념은 바로 자유거든요. 자유는 모든 이념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념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유민주지 민주자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애국우파, 자유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이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항쟁이고 민주화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이 6.3 항쟁을 자유 시민들의 민주 항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본질은요, 부정선거다 이거고요, 재선거하자 이겁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어떤 흐름, 민심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민심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민심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 개는요,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뭐 여론조사를 능가하는 것은 없죠. 다만 여론조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하냐, 공정하냐, 여기 이제 속임수가 없느냐, 조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참고 사항은 되는 거죠. 참고 사항. 그래서 현실 정치의 영향력도 엄청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이 민심을 파악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자신들이 현장에서 지역구나 이런 데서 이제 부딪혀 보면 안다 그래요. 다녀보면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리고 또 핵심 척근들을,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이벤트 이런 것을 그 국회의원쯤 되면 많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다 본대요. 그러면 바로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그 민심을 이제 알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기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런 사태, 이런 어떤 거대한 에너지 폭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제 이 공식적인 이런 여론조사가 되겠죠. 여론조사. 최근에 천지일보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무려 8개더라고요, 8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49.6%, 드디어 천지일보에서도 5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47.8, 긍정평가가 49.6. 그래,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약간 높긴 한데, 여기도 어쨌거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보다 더 떨어졌어요. 40한 5, 6까지 내려왔더라고. 이런 추세면은 이재명이가 조만간 민주당 내부에서 큰 내홍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당내 이제 분란이 터져가지고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완전히 이제 두 쪽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30%대로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도 말이죠. 지지율 관리를 잘했다라고는 해도 딱 두 번이죠. 30%대로 두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조국 사태. 그때 모든 언론들이 뭐 예외 없이, 심지어는 MBC 뭐 한겨레신문 이런 데서도 막 까더라고, 조국을.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35인가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LH 사태. 그때도 뭐 투기 논란 벌어지고 부패 뭐 이런 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때도 30%대로 떨어졌어요. 두 번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재명도 이런 식이면은 뭐잖아. 40%대도 어려워진다. 3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 민주 41.3, 국민의힘 39.4, 거의 오차범위 아니고 차이가 없죠. 다른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가 요즘 최근에 보수 쪽에 잘 나오는데, 거기는요, 국민의힘이 11%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에. 근데 여기서는 뭐 약 한 2% 차이네. 1.9% 차이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다 따라잡았다. 민심이 이렇게 지금 뒤집히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민심 흐름을 조금만 더 이어간다 그러면요, 전세 역전이 이제 다가오겠죠. 찾아오겠죠.
자, 그 밑에 천지일보 여론조사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정청래하고 차이가 없죠. 김민석이가 19.8, 정청래가 18.1, 송영길이가 9.8, 우원식이 9.1, 김용민이라고 있습니다.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뭐 한 10% 정도 있고요. 아예 없다도 한 25 정도 되네. 근데 이 결국에는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이 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가운데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김민석에게 힘을 실을 줄 인물이 이제 송영길이고요. 우원식의 표도 결국에는 김민석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평소 정청래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우원식은.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원식도 꽤 나오네요. 9.1%. 그러나 어쨌거나 양강은 김민석 대 정청래, 개딸 대 수박이다. 친명 대 친문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문저 툴레이오 요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문재인, 조국, 털보,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들을 문저 툴레이오라고 하는데 이들과 친명의 대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그 밑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게 참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지금 시점에서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판에서 솔림 현상이 일어난다. 새가 어디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차기 주자 여론조사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으면은 여당 내에 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 중심으로 딱 이렇게 뭉쳐지거든. 그러면 탄탄한 여당이 되겠죠. 여권 자체가 탄탄하면 사실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지금 앞에 여론조사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오세훈이가 그동안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개에서 1위를 상당히 큰 차이로 1위를 하고 있었죠. 이게 벌써 붕괴되네요. 1위를 김민석이가 하고 있네요. 오세훈이가 그래 오래 못 가는 거야. 오세훈이는 자기 발등을 지금 찍고 있어. 이번에 말이죠. 재선거 국면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꽁무니를 뺐잖아. 이게 이율 배반이야. 처음에 자기가 개표 상황 속에서 막판에 자기가 지고 있을 때는 이건 재투표해야 된다. 재선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오세훈이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기게 되자 그게 속 이렇게 들어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재선거 필요 없다. 재선거를 하자고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를 마치 정치 몰입배로 막 몰고 있잖아요. 그리고 몰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오세훈에게는 결과적으로 악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가 1위 자리 금방 며칠 가지도 못하네. 열흘 천하밖에 안 되네. 열흘 천하. 길어봐야 보름 천하입니다. 김옥균의 3일 천하처럼 되고 있어. 오세훈은 자기에게 이번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지금 천운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재선거 국민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당선됐지만 재선거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요. 오세훈은 혼자 치고 나가요. 나홀로 독주도 가능했어. 오세훈이 최대 약점이 보수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정통 보수가. 이번에 그렇게만 했다 그러면 정통 보수 쪽에 일부가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러면은 기존 지지율에다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도 가능했는데 정말 헛똑똑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요. 김민석 15.7 오세훈 15.5 차이는 없지만 어쨌거나 2등으로 떨어졌어요. 오세훈이는 20몇 %에서 이렇게 여기 떨어진 거야. 벌써 한 6, 7% 떨어진 거라고 벌써. 이 낙폭을 봐서는 다음에는 10%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고는 다시 원래 자리 6%, 7%, 8% 이 정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자 한동훈이 3위 13.5 장동혁이 10.1, 강훈식이 9.7, 이준석이 6.0, 정청래 4.4, 추미애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야 합쳐보면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여야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보면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자 이걸 보면요. 오세훈의 보름천하, 한동훈은 박스권 항상 여기 10에서 15 사이에 있습니다. 한동훈은요. 한동훈의 약점도 뚜렷하죠. 단점이 뚜렷해요. 이 한동훈은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도 깝깝한 거지. 그리고 장동혁은 10.1로 생각외로 적게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투쟁을 이어갈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진숙이가 등판했는데 6.0 꽤 많이 나왔습니다. 시작할 때 이 정도 나오면은 이 적은 수치가 절대 아니다. 정청래를 이기고 추미애를 이기고 있네요. 4.4, 4.2 정청래 4.4 추미애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진보 성향 대선 후보 적합도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범여권 성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보는 무슨 얼어 죽을 진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이제 관행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운동권 중심으로 보게 되면 급진에 가깝죠. 급진 레디컬입니다. 레디컬. 그게 급진이라고 하는 말이 레디컬이지만 다른 말로는 과격이거든요. 과격. 이들은 국가의 기둥을 뽑으려고 하는 과격 세력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덮어 씌워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김민석이 15.8, 강훈식이 10.1, 정청래가 9.9, 송영길이 7.0, 추미애가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석이 어쨌거나 주도권을 좀 쥔 것 같지만 강훈식이가 다 그었어요. 이재명의 뜻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강훈식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보수 성향 대선 후보 여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제 누가 과연 1위를 하고 누가 과연 올라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요. 오세훈이가 16.9로 1, 한동훈이 16.3으로 2, 장동혁이 12.9로 3, 이준석이 9.4로 4, 이준석이 3.8로 5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거의 같고 장동혁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로 3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은 또 조금 떨어져서 한 9.4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 오세훈이가 여기 여론조사에서도요. 원래는 약 한 2% 3%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벌써 5, 6% 떨어졌네. 오세훈은 그럼 벌써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벌써 몰락하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진숙은 10% 가까이 9.4 나왔다. 장동혁과 둘의 선의의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냐 이진숙이냐. 이게 이제 정치입니다. 참 이진숙이 이제 등판하면서 이게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지지율을 어느 정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이 지지율하고 사실 공유되거든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도 없고 뭐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여론조사에 황교안, 전한길 이런 사람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립적인 인물은 김문수예요, 김문수. 김문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거든. 그래서 김문수도 한번 넣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나올는지. 자, 이런 게 있고요. 다음은 국민 10명 중 6명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재선거 중심으로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그대로 인정하고 재선거 하지 마라. 36.6. 전면적 지방선거 재실시 33.3. 문제 발생 지역만 재선거 26.3.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전면 재선거가 되든 문제 발생 지역만 부분 재선거가 되든 무려 60% 가까이가 우리 국민들은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 과반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된다. 저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법사위원장을 저들이 놓치려고 안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여당이 맡아야 된다 43.1, 야당이 맡아야 된다 5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했고요. 6월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항상 이게 목요일 날 발표를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피조사자 선정 방식은 휴대전화 번호 RDD고요. 랜덤입니다. 무슨 자동 응답 100%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현재 이 국민을 이해하는 큰 어떤 단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